자, 독서 37페이지 1번 문항.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네. 자, 이건 내용 일치 문항이니까 어느 문단에 언급되어 있지? 라는 숨은 그림 찾기 문항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포인트 잡아서 그 포인트가 어디서 언급이 되었는지만 우리가 잘 판단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다음은 성격 검사지 일부이다 해서 성격 검사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지문의 내용이 성격 검사지가 나오겠구나 해서 이 지문 내용 우리가 예측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예측을 하게 되면 이제 배경 지식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제 성격 검사 우리가 막 여러분들 해봤죠.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성격 검사하는 거. 자, 그래서 윗글을 바탕으로 윗글이 이제 근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생각 이것이 아니라 윗글이 근거다. 즉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여기다 개입시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윗글을 보기에다가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느 문단과 관련이 있지? 어느 문단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무조건 지문 안에서 손가락으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성격 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성격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이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성격의 의미라는 거, 자, 바로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이다. 자, 이때 다양한 상황은 이 다양한 상황이라는 거 모든 상황을 뜻하지는 않는다. 모든 상황은 아니고 일관된 행동, 일관된 이 행동이라는 것도 완전히 일치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 성격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자, 이제 성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난대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관찰이 되고 여러 사람의 보편적 행동과는 다른 행동 패턴이다. 여러 사람의 보편적 행동과는 다른 행동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 다양한 상황과 일관된 행동, 이거 오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사한 거고, 그 다음에 비교적 긴 시간, 그 다음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성격 심리학에서는 성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에 대한 법칙을 연구한다. 자, 이제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성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에 대한 법칙을 연구한다. 자,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성격 검사이다. 해서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거기서 가장 깊어진 게 성격 검사다라는 거예요. 자, 성격 검사는 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심 뭐죠? 정의를 내리네요. 흔히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다시 반복됩니다. 자기보고식 검사란 핵심 뭐예요? 검사 도구에 해당하는 잘 설명된 문항에 피검자 스스로가 응답하는 검사 방식이다. 자, 그래서 검사 도구에 해당하는 잘 선별된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피검자가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이야. 표와 같이 지시문에 따라 제시된 문항에 대해 피검자가 스스로 답을 하면 응답한 내용은 수치화되어 전에 응답한 내용이 수치화가 된대요. 피검자의 성격에 대한 자료로 활용된다. 자기보고식 검사는 믿을만한 검사 도구와 피검자의 참여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자기보고식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핵심 뭐죠? 자, 그래서 믿을만한 검사 도구, 그 다음에 피검자의 참여 의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검사할 수 있고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비교적 적다라는 장점이 있다. 자, 반면 조심해야 될 점이 있네요. 피검자가 참여할 의지가 없으면 적절한 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필요성 또는 유용성에
대해 피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피검자의 참여 의지를 고취를 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할 의지가 없으면은 그 자료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피검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기보고식, 성격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설명을 했죠. 자, 세 번째 문단, 자기보고식 검사와 달리 타인평정검사는 타인평정검사가 핵심어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죠. 피검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응답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이 응답해요.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자, 예를 들어 자기보고식 검사가 어려운 미취학 아동의 성격에 대한 자료를 보호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이다. 자, 자기보고식 검사가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은 응답자가 제시된 문항에 대해 피검자를 떠올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피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 피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응답자가 보호자처럼 가까운 사람인 경우,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실제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신뢰할 만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타인평정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그런데 성격의 어떤 측면은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투사검사를 사용했다. 자,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하려는 거죠. 이때는 투사검사다. 자, 투사검사는 투사검사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각하는 투사현상을 이용하여, 자, 그래서 이제 투사현상의 정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각한대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경쟁자를 질투하면서 그 경쟁자가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 경우가 투사예의다. 피검자는 어떤 자극을 제시하고 그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며 피검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자극을 제시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을 하면 바로 피검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볼펜을 가리키며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라고 묻기보다 하늘에 있는 구름을 가리키며 묻는 것이 효과적인데 모호한 자극에 피검자의 마음속이 투사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모호한 자극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그 피검자의 마음속이 투사가 될 여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즉 투사검사는 투사가 일어나기 쉽도록 모호한 자극들을 제시하고 피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자, 즉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제 투사검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투사검사는 자, 투사가 일어나기 쉽도록 모호한 자극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투사검사에서도 피검자의 적극적인 반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렇죠?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투사 검사를 사용할 거고 모호한 자극을 던져줘서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죠. 자, 다섯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면 자, 투사검사의 일종인, 자, 이제 계속 투사검사예요. 투사검사 일종인 로르샤 검사나 주제통각 검사는 모호한 자극을 통해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는 검사이다. 자, 로르샤 검사에서는, 자, 로르샤 검사 반복되고 있는 핵심어죠. 종이에 잉크를 떨어뜨리고 종이를 반으로 접었을 때 반으로 접어다 펼쳤을 때 나타나는 잉크 반점들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엇처럼 보이는지 묻는다. 자, 그래서 잉크 반점들의 그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피검자는 검사 자극으로 유발된 시각감각과 개인의 기억 흔적을 바탕으로 반응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유발된 시각감각하고 개인의 기억 흔적을 바탕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로르샤 검사에 사용되는 그림들은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그림들은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피검자가 일련의 카드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에서 성격에 대한 다차원적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응하는 이 과정에서 성격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보가 수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제통합검사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통합검사 핵심어네요.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들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을 사용한대요. 자,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나이, 성별,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 피검자는 제시된 그림들을 보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자, 그러면 피검자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내적 욕구를 분석하여 성격에 대한 자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피검자가 이야기를 만들게 되고 그 이야기에서 내적 욕구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에 대한 자료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은 투사검사의 일종인 이제 투사검사에 사용하는 로르샤우 검사와 주제통합 검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자, 3번 한번 보시면은 타인평정검사죠. 타인평정검사는 세 번째 문단이 키워드였어요. 이거 3문단, 그쵸? 3문단 한 거. 자, 자기보고식 검사의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경우에 활용된다는데 부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3문단의 두째 줄에 보시면 3문단의 두째 줄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보고식 검사가 어려울 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우에 활용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얘는 어려운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4번이래. 2번 문항. 자, 다음은 성격검사지. 이렇게 봤을 때 다음 그림을 살펴보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을 던져줬고 이런 걸 해라. 이야기를 만들라네요. 아, 이거 5문단에, 그쵸? 이거 5문단에 나와 있는 주제통합검사예요. 그쵸? 검사라는 걸 알 수가 있구나 해서 5문단에 6째 줄부터 6째 줄부터 나와 있는 이거 주제통합검사구나라는 거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근거가 5문단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주제통합검사는 그 성격이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투사검사 일종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문단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문단뿐만이 아니라 얘는 4문단도 연결이 되는 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한번 보시면 인물들 중 일부가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그림을 활용하는 것은 자, 이제 위에서 유사한 행동 패턴을 뭐 나왔다고 칠게요. 자, 일관되게 드러나는 피검자의 행동을 수치화하기 위해서였거든. 자, 여기서 핵심이 뭐야? 수치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수치화라는 이 단어는 두 번째 문단의 8개 줄에 나와 있는 단어거든요. 이 문단에 8째 줄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얘는 지금 뭐냐면 자기 보고식 검사예요. 자기 보고식 검사는 성격이 그 의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기보고식 검사하고 얘는 지금 범주에 맞지 않아요. 범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치화라는 단어는 일단은 쓸 수가 없습니다. 반응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격 검사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